여러분, 대우조선 해양에서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제1도크를 50일째 점거를 하면서 파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피해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피해액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따른 손실 추정액인데요.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은 2,328억 원의 손실이 나고요. 물론 더 일하면 또 이거는 회복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정비 지출은 513억 원입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체 보상금은 5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조합 2,894억 원이었거든요. 7월 말로 한 달이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지금 50일 동안 했으니까 2달을 낸 거 아니에요. 거의. 매출은 6,468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요. 고정비는 1,426억 원의 고정비가 생겼습니다. 지체 보상금은 27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은요 8,165억 원이에요. 물론 이 중에 말입니다. 매출은 더 일하면 빨리빨리 회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정비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비 1,426억 원은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지체 보상금 271억 원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697억 원은 사실상 손실이 난 거잖아요. 사실상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당한 파업 때문에 손실이 이만큼 났다. 이것은요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파업 때문에 이런 손실이 났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여기에 대한 배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법이 판쳐도 배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는 앞으로 법 위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원칙 위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 법과 원칙인데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의 협력업체들이 노사 합의한 상황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지금 고정비 지출이나 지체 보상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물론 이것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하청업체 노조원들하고 또 하청업체 사용자들하고 협력을 한 거니까 대우조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대우조선에 손해를 끼친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한다. 이것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죠? 하청업체도 손해를 받겠죠. 하청업체도.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요즘 이 노조 쪽에서 제 유튜브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노딱을 붙게 만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저는 수익이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협력한 거 보세요 여러분. 합의한 거 보세요. 합의한 게 여러분 보시면 협력업체 임금 4 내지 7% 이상 인상 평균 4.5%입니다. 원래 요구하던 30%는 어디로 가고요. 사측에서 제안했던 4.5%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예요.
그 대신에 설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그리고 여름휴가비 40만 원 총 140만 원을 내년부터 추가 지급한다. 이게 다예요. 예. 그리고 폐업한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 다른 협력업체가 채용한다는 거.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 예. 될란지 안 될란지. 폐업한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라면 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라는데 그 노조원을 받아줘서 계속 파업하게 만들어요? 글쎄요. 게다가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해 주기로. 야, 저는 이런 게요, 여러분. 예, 진짜 둘 다 거둔 게 없습니다. 예, 이게 50일 동안 케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철제로 만든 0.3평짜리 안에 들어가서 50일 동안 데모하고 덕후 안에서 고공농성하고 그랬던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런데 피해액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피해액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 저는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바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8,165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중에 뭐 매출은 회복한다고 쳐요. 고정비나 지체보상금도 그만큼 많이 손실이 났지만 사실 대우조선 해양의 어떤 파업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시민단체는 뭐 희망버스라고 보냈습니다. 희망버스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저 절망버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고요. 그러면서 사측의 사람들과 민주노총의 금속노조가 한판 붙을 그런 기세로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손해는 이거 누가 보상합니까? 이건 누가 보상해요? 저는요. 확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법 파업이 일어났으면요. 이게 뭐 협상을 통해서 누구까지 뭐 넣자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노조 지도부 9명에게만 책임을 묻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원칙대로 법대로 거기서 위반한 사람들은 다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측이 그랬다면 사측에게도 받아야 되고요. 노조 측이 그랬다면 노조 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법과 원칙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이 극렬한 파업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민형사상 책임 다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에게 법과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힘이 강한 말입니다. 이게 노조나 정치인들에게도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서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양새, 갈팡질팡하는 모양새 이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물연대에서 이미 봤고요. 이번에도 봉합이에요 사실. 다시 언제 또 터질란지 몰라요. 왜냐하면 민형사상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민형사상 배상이 나오면 아마 또 터질 겁니다. 제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